오늘 교육할 주제는 미래의 모빌리티를 위한 첨단 접합 기술,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입니다.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경량화와 안정성의 조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재를 정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이종 소재 접합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구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 기술의 원리와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형 이동체 제작에 필요한 첨단 접합 솔루션을 이해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를 확인한 후 본 교육의 핵심인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화 과정으로 스틸 알루미늄 및 CFRP 알루미늄 이종 소재 접합 사례 연구를 통해 이 기술의 실제 적용 효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친환경성, 지능화, 연결성, 자율성, 그리고 경량화를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운송수단입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들처럼 전기차, 수소차는 물론 UMA, 드론,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미래 모빌리티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들은 기존 내연기관 시스템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주행 안전성, 디지털 연계성을 중점으로 발전 중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무거운 배터리팩이나 항공이동체의 항속거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체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가 핵심 설계 방향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배터리 무게 제약과 항속거리 문제로 인해 경량 소재 적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필수적으로 경량화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다중소재 통합 MMI, Multi Material Integration 전략입니다. 기존의 스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그림과 같이 차체와 핵심 부품에 다양한 경량 고강도 소재를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고강도 경량 소재를 살펴보면, 먼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는 고강도 저중량 특성은 물론 우수한 피로 및 내식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알루미늄은 성형성이 우수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며 도어, 셰시, 배터리 프레임 등 현재 모빌리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강 UHSS는 기존 강판 대비 1기가파스칼급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소재로 박판 적용을 통해 강성은 유지하면서 경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량 소재들을 하나의 구조물로 일체화시킬 때 고품질 접합부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접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재들은 서로 다른 열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용융용적 공정을 적용했을 때 소재 간의 금속 간 화학물 생성이나 취성 증가로 인해 접합부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CFRP와 같은 복합 재료는 열에 의해 특성이 변질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는 다양한 고강도 경량 소재로 구성된 복합 구조, 즉 MMI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용융 용접을 대체할 접합 기술과 공정 개발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제조 요소 기술 측면에서 고품질의 이종 소재 적용, 부품 제작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즉 센서 기반의 품질 검사와 AI 공정, 제어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이제 본 교육의 핵심인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계적 접합 방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분류도는 기계적 접합을 크게 사전적 드릴링 유무와 한쪽, 양쪽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할 접합 공정은 사전 드릴링이 필요 없으며 양쪽 접근이 가능한 셀프 피어싱 리베팅 SPR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리벳 자체가 소재를 뚫고 결합하여 강력한 기계적 체결력을 형성하는 비열적 접합 방식이며, 용융 용접이 불가능한 초고강도강이나 복합재료 이종 소재 접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SPR 셀프 피어싱 리벳의 작동 원리를 보여줍니다. SPR은 펀치와 금형 그리고 리벳을 이용합니다. 이 기술은 소재의 열 변형을 주지 않고 기계적인 잠금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제규어나 아우디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알루미늄이나 이종 소재 자체의 현행 기술로 활발하게 활용하며 그 신뢰성과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SPR의 체결 속도는 초당 약 0.3m입니다. 하지만 SPR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방식은 체결 과정에서 리벳이 소재를 관통하며 발생하는 재료의 변형과 파손에 민감합니다. 특히 두꺼운 소재나 초고강도 소재를 접합할 때는 낮은 속도 때문에 리벳이 부서지거나 소재가 파단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핵심 부품인 리벳과 금형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리벳은 일반 볼트와 달리 속이 비어있는 컵 모양으로 설계되며 리벳 자체의 강도가 체결될 상부 소재보다 충분히 강해야만 소재를 효과적으로 접합재를 뚫을 수 있습니다. 금형은 리벳이 소재를 완전히 뚫고 나가는 것을 막고 리벳 다리를 확장하여 인터록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금형이 뚫리지 않게 단단히 막아주기 때문에 리벳 다리가 옆으로 확장됩니다. 작동 순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클램핑. 소재를 펀치와 금형 사이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2단계 피어싱. 펀치가 리벳을 밀어넣어 상부 소재를 완전히 관통합니다. 3단계 플레어링. 리벳이 하부 소재까지 관통하지만 금형이 뚫리지 않게 단단히 막아주기 때문에 리벳의 다리가 아래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펀치와 소재, 리벳 사이에 단단한 기계적 잠금, 즉 인터록을 형성하며 체결됩니다. 4단계 펀치가 후퇴하고 접합이 완료됩니다. 하단의 그림은 SPR 접합부의 품질 평가 기준을 보여줍니다. 접합부의 강도와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치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리벳 헤드 높이, 두 번째, 인터록 길이, 세 번째, 잔여 두께입니다. 특히 인터록 길이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높은 기계적 체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SPR의 단점으로 초고강도 소재에 대한 적용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초고강도 소재에 SPR을 적용하려면 소재의 낮은 연진율과 높은 강도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의 가압력 증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레이저 열원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SPR 공정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공정은 접합부를 레이저로 국부적으로 연화시켜 낮은 가압력에서도 체결이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와 고속 SPR의 필요성을 교육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SPR 공정 연구입니다. 이 공정은 초고강도 소재의 접합부를 레이저로 국부 연화하여 체결을 수행함으로써 낮은 가압력에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즉 CFRP와 알루미늄을 SPR 방식으로 접합할 때 적절한 접합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CFRP는 금속에 비해 연성이 낮아 SPR 공정 중 과도한 변형으로 균열과 파단 같은 결함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CFRP가 상붕에 위치했을 때 고품질의 체결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CFRP의 높은 강도로 인해 사전 홀 가공을 통해 체결부 품질을 확보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 SPR 공정이나 사전 홀 가공 방식은 국부 연화 또는 추가 공정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균일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고속 SPR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드롭 해머를 이용하여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고속 SPR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초당 0.01m와 초당 100m의 체결 속도에서 품질을 비교한 결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접합부의 단면 치수 품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사하게 다른 연구에서도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헤드 높이가 감소하고 인터록 길이가 증가하여 개선된 체결 구조로 접합 하중이 증가함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화약을 활용한 고속 SPR 공정을 연구하였으며 기존 SPR 체결부나 저항 용접부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접합 하중과 피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고속 체결이 접합 분질 개선에 결정적임을 보여주며 전자기력을 활용한 기술을 대개 SFPR이라 칭합니다. 본 교육의 핵심인 ESPR은 펀치를 초당 3m 이상의 속도로 구동하여 리벳과 접합제의 소선 변형으로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ESPR은 기존 SPR 대비 40배 이상 빠른 초당 13m 수준의 초고속 체결 속도를 달성하며 기존 SPR 공정보다 수십 배 빠른 체결 속도로 체결력의 국부 집중을 통해 고변형률 조건에서 체결이 진행되므로 초고강도 소재의 고품질 접합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슬라이드의 상단 그림은 ESPR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전원에서 코일로 고전압 퍼스를 인가합니다. 코일에 급격한 전류가 흐르면서 강력한 전자기력이 발생합니다. 이 전자기력이 구동 플레이트를 아래로 순간적으로 밀어내어 펀치의 초고속 임팩트를 전달합니다. 이 초고속 충돌은 소재 내부에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충격파가 리벳이 소재를 관통할 때 소재를 유동적으로 만들어 변형을 촉진합니다. 하단의 ESPR의 성형성 계산 예를 보시면 일반적인 저속 체결 시, 즉 초당 0.01m의 속도일 때 리벳이 소재를 강통하는 과정에서 불균일한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ESPR의 초고속 체결 시, 즉 초당 10에서 100m의 속도일 때 소재가 충격파를 따라 유동적으로 변형되면서 리벳의 다리가 훨씬 더 균일하고 완벽하게 플레어링되어 접합 품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방전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체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여주며 이는 ESPR이 고강도 소재 접합에 필요한 성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SPR 공정의 장점은 초고속 체결, 기존 SPR 대비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체결되어 생산성을 높입니다. 비열 접합, 열을 사용하지 않아 이종 소재 접합 시 발생하는 금속 간 화학물 형성이나 열 변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고품질 접합부, 초고속 충격파를 이용해 고강도 소재의 유동적 성형을 유도함으로써 균일하고 완벽한 인터록 형성이 가능합니다. 정밀 에너지 제어, 방전 에너지 조절을 통해 리베팅 속도와 충격 에너지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ESPR 공정의 단점으로는 장비 복합성, 고전압 퍼스 전원 공급 장치와 전자기 구동부 등 장비 구성이 복잡합니다. 에너지 손실, 전자기력 발생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품 내구성, 초고속 충격이 발생하는 구동 펀치나 코일 등의 부품은 높은 응력을 받아 설계 시 신뢰성 확보가 필수입적입니다. 이러한 ESPR 시스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구조 제작의 난제인 초고강도 경량 이종 소재 간의 고신뢰성 접합이 가능해집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ESPR 시스템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A. C 프레임과 연결된 헤드 부분에는 리벳을 체결하는 코일과 펀치가 장착됩니다. B. 컨트롤러는 공정의 전반적인 제어와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C. 강력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펄스 전원 공급 장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D. 헤드의 상세 모습에는 냉각을 위한 순환 배관과 펀치 구동부가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이 시스템의 주요 구동 부품들에 대한 설계 신뢰성 확보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자기력은 초고속의 충격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스템 부품들은 매우 큰 응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코일과 펀치 프렌지, 구동 펀치, 프랭크 홀더 등 핵심 부품들은 유한 요소 해석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계적 응력과 변형을 예측하고 높은 신뢰성을 가지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ESPR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반복적인 체결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 ESPR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스틸 알루미늄 이종 소재 접합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ESPR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 초고강도관과 알루미늄 합금 이종 소재의 접합 실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상부 소재는 초고강도광 SABC1470을 사용했습니다. 이 소재는 경화능이 우수한 보론 강판을 9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간 성형을 실시한 후 금형 안에서 급속 냉각을 병행하여 1500메가파스칼급의 강도를 최종 제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SABC1470은 핫스탬핑 강의 일종으로 인장 강도가 1540메가파스칼에 달하는 매우 강한 소재로 보론 강판을 9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간 성형을 실시한 후 금형 안에서 급속 냉각을 병행하여 1500메가파스칼급의 강도를 최종 제품으로 얻은 것입니다. 두께는 1mm입니다. 이 소재는 충격 흡수 능력이 크지만 기존 SPR 공정으로 접합하기 매우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하부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A5052H32를 사용했으며 두께는 3mm 또는 2.5mm를 적용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상대적으로 연성이 높고 인장 강도가 228메가파스칼입니다. 리벳은 보론강 소재의 리벳을 사용했습니다. 리벳은 상부의 초고강 도강을 뚫어야 하므로 리벳 자체의 경도도 480에서 550 비커스 경도값으로 매우 높으며 표면에는 알맥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형성이 낮은 소재인 강을 상부에 두고 알루미늄을 하부에 위치시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그림들은 실험에 사용된 리벳의 형상을 보여주며 다양한 형상의 리벳을 사용하여 각 리벳 형상이 접합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C타입 리벳은 풋 너비가 약 0.9mm이며 비교적 날카로운 형상입니다. HD2 타입 리벳은 풋 너비가 약 1mm로 둥근 풋의 형상이며 고강도 강판의 SPR에 적합하다고 보고되지만 이 SPR을 이용한 980메가파스칼 초고강 도강의 접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HD3 타입 리벳은 풋 너비가 1.1mm로 날카로운 형상과 적절한 너비를 가져 초고강 도강의 고속 관통 및 소성 변형 유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HD3 타입 리벳을 이용했을 때 결함 없는 단면이 관찰되었습니다. P타입 리벳은 풋 너비는 1.2mm이나 끝단에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깎인 모서리가 존재하여 소성 변형이 아닌 전단 변형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고강 도강의 일부가 공동 내에 존재하여 추후 피로 성능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DX 타입 리벳은 풋 너비가 1.5mm로 과대하여 리벳의 소성 변형이 유도되지 않아 실험 후 두 소재가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HD3 타입 리벳이 고속 SPR을 이용한 초고강 도강과 알루미늄의 접합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형은 일반적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평탄한 형상으로 시험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실험 조건으로 진행된 ESPR 접합 실험의 결과와 품질 평가를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접합 품질 평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결 공정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접합부의 단면 품질을 결정하는 세 가지 지수인 인터록 길이, 잔여 두께, 그리고 리벳 헤드 높이를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합제의 최종적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단 접합 하중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ESPR 기술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기가파스칼 극강과 알루미늄 체결부에 관한 품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 방전 에너지 변화에 따른 접합부 단면으로 방전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헤드 높이는 0.15mm, 잔여 두께는 0.23mm로 점차 감소하여 단면 품질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락 길이는 방전 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8.5kJ과 8.5kJ과 9kJ에서 약 0.56mm 값이 측정되었습니다. 인터락 길이가 증가하면 리벳이 고정된 하부재에서 리벳이 압출되기 위한 저항이 증가하므로 접합 하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상한 대로 접합 하중은 방전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흡수량 또한 방전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인터록 길이의 증가로 인해 더욱 강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접합 하중은 방전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다가 8.5kJ 이상에서는 약 8.26kN의 유사한 접합 하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방전 에너지를 계속 증가시킨다고 해서 접합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8.5kJ 이상의 에너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품질 접합부를 얻기 위한 적정 방전 에너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단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접합부에 전단 하중이 작용하면 상부 소재 방향으로 리벳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반대쪽 리벳 다리가 하부재인 알루미늄에서 압출 변형을 일으킵니다. 슬라이드의 하중 변이 곡선과 접합부 사진을 통해 이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장 전단 시험 중 각 지점에서는 리벳의 회전에 의한 상부 소재의 굽힘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 굽힌 각도는 점차 증가하다가 리벳이 하부제와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리벳 풋아웃 파단으로 시험이 종료됩니다. 이는 접합 하중이 8.5kJ 조건에서 달성된 이후 최종적으로 리벳 자체가 하부제에서 빠져나오는 형태의 파단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강철과 알루미늄 이종 소재 접합 실험의 주요 결론입니다. 리벳 형상에 따른 접합 특성 분석 결과 HD3형 리벳을 적용했을 때 최대 인터롭 길이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접합 하중은 8.08kN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HD3형 리벳의 풋너비가 1.1mm로 초고강도 소재를 고속으로 피어싱하고 소송 변형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형상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금형 현상에 따른 접합 품질 분석 결과 FM형 금형을 적용했을 때 최대 접합 하중이 측정되었습니다. FM형 금형은 평평한 바닥면과 수직 측벽 구조를 가지고 있어 리벳과 소재가 대칭적으로 소선 변형되도록 유도하며 균일한 접합부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바닥면의 중심부가 볼록한 구조를 가진 금형을 사용할 경우 고속 체결 시 연성이 높은 알루미늄 합금의 균일한 소성 변형이 어려워 접합부 품질 저하를 야기합니다. 충전 에너지가 증감에 따라 단면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충전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헤드 높이는 감소하고 인터롭 길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특정 충전 에너지를 초과하면 접합 하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접합 품질 향상이 가능한 인계 충전 에너지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CFRP와 알루미늄의 접합 사례를 교육하겠습니다. CFRP는 낮은 비중과 높은 비강성을 가져 차량 및 항공 모빌리티 경량화의 핵심 소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CFRP는 금속과 달리 섬유와 수지로 구성되어 ESPR 체결 과정에서 섬유 파단이나 박리와 같은 접합 불량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CFRP와 알루미늄의 고품질 접합을 위해서는 ESPR 공정의 정밀한 제어가 더욱 중요합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은 ESPR 공정 모사 및 품질 예측 모델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헤드 높이, 잔여 두께, 인터롭 길이, 전당 강도 등 주요 품질 지표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오차율이 8%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이 확보된 해석 모델을 통해 실제 실험 전에 금형의 주요 변수인 금형 내경에 따라 리벳 화면의 주요 치수와 전단 인장 성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복합재 접합의 복잡한 공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합한 ESPR 공정 변수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다음은 CFRP와 알루미늄 접합 실험에 사용된 소재입니다. 이 실험체는 국제 표준인 ISO 12996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상부제인 CFRP는 T700 탄소 섬유와 폴리아미드 6 수지를 0도와 90도로 교차 적층하여 두께 2.2mm로 제작했습니다. 이 CFRP 소재는 인장 강도가 825메가파스칼이며 연신율은 1.8%의 물성을 가집니다. 하부제로 사용된 알루미늄 5052H32는 두께 2mm입니다. 알루미늄은 항복 강도 193메가파스칼, 연신율 18%로 CFRP 대비 상대적으로 연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CFRP와 알루미늄은 강성이 매우 다른 이종 소재이며 특히 CFRP가 가진 복합 구조 때문에 고속 SPR 체결 시 섬유 파단이나 박리와 같은 불량을 피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주요 난제입니다. 다음은 CFRP와 알루미늄 접합 실험에 사용된 리벳과 금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된 리벳은 보론강 소재이며 비커스 경도값으로 480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높은 경도값을 가집니다. 실험에 사용된 리벳은 총 4종류이며 리벳 다리의 길이는 모두 6mm입니다. 각 리벳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C 리벳은 다리 두께가 0.9mm이며 다리 끝부분이 가장 날카로운 형상입니다. HD2 리벳은 다리 두께가 1mm이며 다리 끝부분이 비교적 둥근 형상입니다. HD3 리벳은 다리 두께가 1.1mm이며 다리 끝부분이 뭉툭한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P 리벳은 다리 두께가 1.2mm이며 다리 끝부분이 45도 각도로 경사지게 깎인 형상입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금형의 형상입니다.
금형은 폭 9mm, 깊이 12mm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하단부가 평평한 FN 금형, 콘 형상인 KA 금형, 그리고 볼록한 형상인 DZ 금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리벳과 금형의 조합을 통해 CFRP와 알루미늄 접합의 최적인 조건을 모색했습니다. 다음으로 CFRP, 알루미늄의 ESPR 적용을 위한 리벳을 선정하였습니다. 충전 에너지는 4.5kJ로 고정하였고 사용된 금형은 평평한 FM 금형을 사용하였습니다. 헤드 높이에서는 C 리벳이 0.294mm로 가장 낮았으며 잔여 두께는 0.366mm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두 수치 모두 접합부의 품질 기준인 헤드 높이 0.3mm 이하와 잔여 두께 0.22mm 이상을 만족하는 우수한 결과입니다. 다른 리벳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D2 리벳은 헤드 높이 0.327mm, 잔여 두께 0.275mm를 기록했습니다. 헤드 높이가 기준인 0.3mm를 소폭 초과하여 C 리벳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HD3 리벳은 잔여 두께가 0.538mm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리벳 다리가 뭉툭하여 상부 CFRP를 관통하는 능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리베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품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P리벳은 잔여 두께가 0.246mm로 측정되었지만 헤드 높이가 0.444mm로 가장 높게 측정되어 품질 기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C리벳이 날카로운 형상 덕분에 CFRP를 효과적으로 관통하여 낮은 헤드 높이와 충분한 잔여 두께를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안전적인 단면 품질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왼쪽의 인터록 길이 그래프입니다. 인터록 길이는 리벳 다리가 하부 소재인 알루미늄에 얼마나 단단하게 물려 있는지를 나타내며 접합 강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네 종류의 리벳 중 C리벳이 0.428mm로 가장 긴 인터록 길이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HD2 리벳이 0.275mm, P리벳이 0.262mm, 가장 짧은 인터록 길이는 HD3 리벳의 0.083mm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리벳의 형상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C리벳의 다리 두께는 0.9mm, HD2 리벳은 1mm, HD3 리벳은 1.1mm, P리벳은 1.2mm입니다. C리벳이 가장 얇고 끝이 날카로운 형상을 가집니다. 이 날카로운 형상은 CFRP를 고속으로 피어싱한 후 하부 알루미늄 소재 내에서 소성 변형을 일으켜 긴 인터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뭉툭하거나 두꺼운 형상은 CFRP 관통력이 낮아 인터록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P리벳은 뭉툭한 단면과 45도 경사 모서리 때문에 CFRP의 결함을 유발하고 긴 인터록을 얻지 못했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접합 하중과 에너지 흡수량입니다. 접합 하중은 3.07kN으로 C타입 리벳이 가장 높았고 HD3 리벳에서 2.016kN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에너지 흡수에서는 동일하게 C 리벳에서 15.6줄, HD3 리벳에서 3.61줄이 측정되었습니다. 아래 SPR 인장 실험 해석 사례와 같이 접합부에 전단 하중이 가해졌을 때 리벳을 상부제로 회전, 즉 기울어지며 반대 방향의 리벳 다리는 점차 압출됩니다. 따라서 리벳 다리의 소성 변형을 의미하는 인터락 길이는 접합 하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0.4mm의 인터락 길이의 C타입 리벳의 접합 하중과 에너지 흡수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CFRP와 A5052의 ESPR 접합을 위한 금형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용된 리벳은 앞서 실험에서 선정된 C타입을 사용하였으며 충전 에너지는 4.5kJ로 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헤드 높이는 0.25mm로 유사하였으며 잔여 두께는 또한 0.37mm로 유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사용된 리벳이 동일하면 금형의 폭과 깊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락 길이는 FM 금형이 0.428mm, KA 금형이 0.424mm로 유사하였으나 콘 형상인 KA 금형은 비대칭 소성 변형으로 인해 접합 품질의 재현성이 낮아졌으며 알루미늄의 높은 성형성으로 인해 하부 판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합화 중에서 평평한 FM 금형이 3kN으로 가장 높았고 콘 형태의 K의 금형은 2.5kN이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흡수량은 FM 금형이 15.6줄이고 K의 금형이 10.55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콘 형상인 K의 금형에서 하부제의 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C타입 리벳과 평평한 FN 금형이 CFRP와 알루미늄 ESPR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충전 에너지가 접합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SPR과 SPR 접합부 품질을 비교했습니다. 왼쪽은 ESPR로 체결한 접합부이며 오른쪽은 SPR로 체결한 접합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SPR로 체결된 CFRP의 표면을 관찰하였을 때 SPR과 비교하여 CFRP의 손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면에서도 특히 리벳 머리 부분에서 섬유 파단, 박리 등 결함이 SPR 공정과 비교하여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CFRP 접합에 있어 ESPR 공정이 섬유 파단, 박리 등과 같은 손상 저감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접합 강도 또한 ESPR은 3kN, SPR은 2.35kN으로 ESPR이 0.7kN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CFRP의 섬유 파단, 박리 등과 같은 손상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충전 에너지 변화에 따른 접합 품질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용된 리벳과 금형은 앞서 실험을 통해 선정한 C타입 리벳과 FM 금형을 사용하였고, 충전 에너지는 2.5kN에서 6.5kN으로 1kN씩 증가하였습니다. 헤드 높이는 충전 에너지가 4.5kJ 이상에서 목표 치수인 0.3mm 이하를 만족하였고, 잔여 두께는 0.24mm 이상으로 목표 치수를 만족하였습니다. 인터락 길이 역시 충전 에너지가 4.5kJ 이상에서 목표 치수인 0.4mm 이상을 만족하였습니다. 단면 치수 분석 결과 충전 에너지는 4.5kJ 이상에서 목표 치수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접합하중은 2.5kJ에서 1.3kN, 4.5kJ에서 3.07kN, 6.5kJ에서는 2.8kN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락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접합하중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감소를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충전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 중 CFRP의 손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5kJ에서 가장 높은 접합하중과 에너지 흡수량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단 하중 적용 시 파단 모드를 관찰하였습니다. 접합부의 하중이 가해지면서 리벳은 기울어지고 알루미늄 시트에 압출되어 사진과 같이 경사가 발생합니다. 충전 에너지가 4.5kJ 미만에서는 리벳의 인터락 길이가 부족하여 리벳이 하부재에서 분리되는 리벳 풀아웃이 관찰되었고, 충전 에너지가 4.5kJ 이상에서는 상부재가 파단되는 베어링 파단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로 인터락 길이가 0.4mm 이상 확보되어 알루미늄과 기계적 결합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단 모드에 따른 다른 CFRP의 단면을 관찰하였으며, A와 C는 전단 하중에 의해 리벳 다리가 압출되는 방향의 CFRP 파단면이며, B와 D는 파단면의 하부입니다. 리벳 풀아웃의 경우 불충분한 인터락 구조로 인해 전단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리벳 다리가 압출되어 CFRP의 손상이 적으나, 베어링 파단의 경우 리벳 헤드의 CFRP 침투로 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인터락 구조로 인해 리벳은 전단 인장에 지속적으로 저항하여 CFRP의 하부에 심각한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탄소 섬유 파편 및 층간 분리 현상이 관찰되어 시험 중 섬유 파단 및 박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FRP와 알루미늄 이종 소재 접합의 최종 결론입니다. 첫째, 리벳과 금형 형상에 따른 결론입니다. C형 리벳은 날카로운 다리 형상을 통해 CFRP를 고속 피어싱하며 소성 변형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높은 체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결함을 감소시킵니다. FM 금형은 대칭적 소선 변형을 유도할 수 있어 균일한 접합부 형성이 가능합니다. 반면 중심부가 볼록한 금형은
리벳의 균일한 소재의 소성 변형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불균일한 접합부 형상을 야기합니다. 둘째, 충전 에너지에 따른 결론입니다. 충전 에너지가 증가하면 인터록 길이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5.5kJ 이상에서는 CFRP의 섬유 파단과 박리가 발생되어 접합 하중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CFRP와 알루미늄 합금 A5052, H32 조합의 ESPR 접합을 위한 최적 조건은 C형의 리벳, FN 금형 4.5kJ 충전 에너지가 요구됨을 확인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구조 경량화와 안전성의 동시 확보에 있습니다. 전자기력을 이용한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 기술은 열 변형 없이 고강도 이종 소재를 접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 차량뿐만 아니라 UAM과 같은 항공형 이동체의 경량 복합 구조 제작에도 적용 가능한 첨단 접합 기술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도심 항공기 등에서 요구되는 복합재와 알루미늄, 초고강 도강의 혼합 구조체는 기존 용융 용접 공정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 시스템을 통한 정밀 에너지 제어와 안정적인 인터록 형성은 차세대 모빌리티 구조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UAM 기체 프레임과 차량 차체 플랫폼의 공통 과제인 진동 내구성과 충격 흡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고속 ESPR 공정을 통한 균일한 소성 변형 제어가 필요합니다. 향후 지상 및 항공 모빌리티의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효율 경량 구조체를 구현할 수 있는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 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술은 미래 이동 수단의 지속 가능한 설계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첨단 접합 기술로서 고속 셀프 피어싱 리베팅에 대하여 살펴봤고, 실제 이종 접합 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의 미래 모빌리티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